여러분은 멋지다와 멋있다의 구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기에 본인만의 의미를 구별해 둬 본 적이 있나요? 이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본인만의 잣대로 정확히 설명하는 싸이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여러분, 싸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입니다. 지난 3월 말에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가수가 아닌 피네이션이라는 소속사 대표로 인터뷰를 한 건데요. 충격적인 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뮤지션이 말이죠. 국뽕의 대명사 이 싸이가 한 번도 가수가 꿈이었던 적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싸이는 무대에서 정줄 놓고 노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마저도 철저한 기획의 산물이었다라는 놀라운 얘기들. 그러면서 외국의 한 평론가가 싸이는 멋진 가수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인터뷰어가 전달을 하는데요. 거기에 싸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지다와 멋있다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 멋있다는 피지컬이고 멋지다는 애티튜드라고 본다. 살면서 멋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멋지다는 소리는 좀 들어본 것 같다. 여러분은 멋지다와 멋있다의 구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기에 본인만의 의미를 구별해 둬 본 적이 있나요? 이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본인만의 잣대로 정확히 설명하는 싸이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오늘은 제가 살면서 느껴본 진정한 멋 단어의 적확한 의미 구별에 대한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저는 말 잘하는 법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의 모양을 멋들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 명확한 발음, 유창한 플로우 같은 것에 신경을 썼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결국은 이 메시징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전달하고 싶은가?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움직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의 적확한 의미를 구별해 말하는 방법입니다. 내 메시지가 담긴 핵심 단어에 나만의 의미를 정확하게 더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참 멋지더라는 거죠.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작가분들은 제가 너무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강백이 구독! 첫 번째 케이스는 림태주 작가님입니다. 관계의 물리학, 그리움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중에 그리움의 문장들이라는 책은요, 자, 이 책이에요. 작가가 본인을 그리움의 전문가라고 표현하면서 본인이 그리워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중에 작가님이 생일 아침에 생각한 내용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늘 생일 아침이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는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전화기에 대고 어머니께 혼자 쫑알쫑알 세상의 일을 일러 바쳤답니다. 생일이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나니까. 그래서 문득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인간을 둘러싼 기륭화복과 선악, 온갖 것이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조종되고 지배된다고 믿는 섭리를 이르는 말일 것이다. 이 운명이란 것. 근데 이 운명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의 운자가 옮긴다는 뜻인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이 운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 본인은 운명을 운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세상의 길이 정해진 섭리대로 이미 닦여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길 중에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정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랍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게 운명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운명이 된다는 의미겠다. 그러나 선택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우주의 섭리가 하나 있다. 바로 살라는 명령, 생명하라이다. 이 생명이란 단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생일 아침이 되면 나는 묵묵해진다. 사는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뜻함과 선택이 아닌 요행과 망상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태어난 걸 원망하며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재미없게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보살피면서 정성껏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어머니가 내게 내린 살라는 명령을 순순하게 받는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안 나는 살아있다. 오래 그리워하고 싶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다음 사례입니다. 강백이 구독! 두 번째 케이스는 신형철 평론가님입니다. 신형철님은 영화 평론가예요. 몇 권의 책을 내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책의 내용을 부분 발췌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것입니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이 책이에요. 이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책은 작가가 영화 주간지 시네21에 신형철의 스토리텔링이라는 타이틀로 영화에 대해 비평한 것들에 더해서 다른 지면에 쓴 영화와 관련된 글들을
묶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책의 중간에 작가는 비관적인 결말로 끝난 한 영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록 이 영화가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비관적 결론이 거절하는 것은 낙관이지 희망이 아닐 것이다. 낙관의 논리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고 희망의 논리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진실에 도달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필사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짧은 내용으로 작가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만 낙관과 희망에 대해서 그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의 시야를 넓혀준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코리아 국뽕 마스터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90세가 다 되어가는 중에도 지적인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 작년에 한국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요거. 자, 이 책입니다. 이분께서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BTS의 시대까지 정말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모두 겪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 문화의 이야기를 너무도 멋지게 전해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꼬부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이 말? 우리 한 5살? 4살? 그때 이후로는 거의 안 들어봤죠. 한국에는 한국의 밤이 있고 밤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대요. 바로 어렸을 때에 들었던 꼬부랑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거죠. 꼬부랑이란 말을 따라서 꼬불꼬불꼬불하진 고갯길을 따라가는, 요새는 다들 뽀로로 봐서 뽀로진 뽀로기를 따라가는 이건가요? 이어령 교수님은 그런 궁금증을 가져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다. 왜 모두 꼬부라져 있냐?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매일 밤 졸으면서 하게 되고 이렇다 할 줄거리도 없이 그저 다 꼬부라져 있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아주 옛날을 생각해보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모두 꼬부랑 할머니였고 짚고 다니던 지팡이도 모두 꼬부라져 있었고요, 나들이 다니던 고갯길도 모두 꼬불꼬불 꼬부라져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또 생각난다고 하네요. 교수님이 어렸을 때는 너와 나, you and me를 너랑 나랑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 부드러운 랑이라는 소리, 꼬부랑, 아리랑이라는 말도 닮았죠. 이응으로 끝나는 콧소리 아름다운 세음절의 낱말, 아리고 쓰리 나품에도 랑자 하나를 붙이면 아리랑이 되고 쓰리랑이 되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한국말도 아닌데 랑이 붙은 말 호모 나랑스까지 갑니다. 넘어가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교수님이 변주하는 대로 한국의 역사를 이리저리 성큼성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신박한 한국식 스토리텔링을 읽어보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광고 아니에요. 강백이 구독. 자, 단어의 적확한 의미 구별이라는 주제로 4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싸이님의 멋지다와 멋있다, 림태주님의 운명과 생명, 신영철님의 낙관과 희망, 그리고 이어령님의 꼬부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모 나랑스까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팍 꽂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나에게 왜 꽂혔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 단어들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담고 싶은 나만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면서 종종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어떤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미들이 내 삶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열하게 사유하는 분들의 생각을 책을 통해서 엿볼 때면 그 묘한 쾌감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제 영상들에서 종종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이 된 것 같아서 풀어봅니다. 너무 훌륭한 작가님들이세요. 그런데 부족한 제가 그분들의 내용을 읊고 있자니 현타가 좀 빡세게 와요. 더 정진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적확하게 의미를 구별하고 싶은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제 부족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더 나은 생각으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좋은 의견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